자, 국내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가 자체가 지금 한번 상승이,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국 지수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베팅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워낙 요즘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상승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하락이 한 번 더 재차 나올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미국 지수처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점 자체를 기존에 여기 저점보다 높아지는 구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코스닥과 다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위로 한번 저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자, 코스닥 쪽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코스닥 쪽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급박한 상승이 아니에요. 급등하는 상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V자 반등 패턴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보세요. 일봉의 길이가 굉장히 크면서 거의 V자 형식으로 빠르게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코스닥을 보게 되면 V자 반등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움직이는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종목들 평균마다 보게 되면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구간에서 많이 움직여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플러스 3%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은 고점에서 잘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꺾여버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단타 치는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응? 저도 요즘 매일마다 단타를 치지만 단타 치는데 종목들이 가야 될 자리에서 한 번 더 슈팅 크게 나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그냥 꺾여버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변동폭 자체가 약한 장세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 어제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어저께 철강주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가 무려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저께 움직여줬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구간에서 결국엔 여기에서 하락 구간 나왔을 때 지수 때문에 밀린 거고 이제 지수가 좀 안정화가 되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깨지가 않을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포스코는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까 철강주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VIP 갖고 있는 철강주들도 어저께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땡땡땡땡. 네 글자짜리 종목 있죠. 그것도 어저께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철강주들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철강주들의 강세가 제가 봤을 때는 여차하면 4, 5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원자재 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철강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상승폭이 나오지 않은 철강주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들이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밀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전히 상승 포인트가 현재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역시 제 원픽은 지금도 반도체와 차광주 쪽들을 눈여겨보자 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볼게요.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보시게 되면 7만원에서 자리를 잡아주다가 8만원까지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죠. 자, 삼성전자가 8만원을 넘어서 주게 된다 그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8만원까지 넘어간다는 건 좀 힘든 일이고 단기간에 아마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움직이는 이 박스권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떨어지게 되면 7만원에서 저가 매수 들어왔다가 또 8만원 근처 가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날아서 밀리고 이게 최소한 한 3, 4개월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800선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2800과 2600 이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당분간 3, 4개월 이 정도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게 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움직이는 거는 테마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주라는 건 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한번 꺾였다가 상승이 나올 때, 즉 대세 상승장에는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장사 때 한번 꺾였다가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때는 테마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급상승은 기본적으로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진단키트 가고, 그 다음에 백신 가고, 그 다음에 언택트 가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가 움직여줘야 시장이 계속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폭이 나오는데,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테마가 사라집니다. 반짝 테마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테마의 순환매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실적 좋은 개별주들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된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개별주들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테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 장시작 10분 전입니다.